레게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진격의 삼성전자입니다. 아주 잘 달려가고 있죠. 7만 전자가 하루 엊그제쯤이었던 것 같은데 7만 3천 원까지 오늘 터치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주들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AI주들까지 또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늘 3,260선까지 가면서 4년 만에 최고 수준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한 지수의 모습.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종목은 안 간다고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너무 잘 가서 문제라고요? 매도 언제 할지 그것도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셔야겠는데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0232-820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전화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또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고식님,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해야 버스가 다시 운행을 한다. 그래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행투가이드님, 창호삼천 하루 만에 살찌고 나이가 5살을 드신 듯,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살쪘나요? 오늘 너무 쾌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공복 체중 어제보다 더 적게 나갔어요. 오, 그런데, 근데 확실히 어제가 헬스케 네. 보이셔서 그런지 오늘은 좀 건강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어제와 헤어스타일도 좀 다르기도 하고 어제는 정말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뛰어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초췌함의 수준이 좀 달라 보이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좀 뽀송뽀송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눈썰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차이를 눈치를 채시다니. 자, 그리고 한방님, 창호행, 예재행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첼리님 반갑습니다. 오셨고요. 이은희님 종목 진단 바로 요청 주셨군요. 별가리님도 안녕하세요. 태양과 바람님, 더위 언제 지나가나요? 밥맛도 없네요. 진짜. 삼성 8만을 향해 하셨는데, 그렇죠. 점심 어떻게 잘 먹었어요? 오늘 중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에 치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치킨 먹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라도 먹긴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먹어야 돼요. 콩국수 먹었습니다. 오, 예. 어제 얘기했던 그 콩국수. 그렇죠.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잖아요. 설탕 넣으셨나요? 소금 넣으셨나요? 소금밖에 없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저는 오늘 설탕이 끌렸는데 단 게 땡겼는데. 거기 식당에 소금밖에 없어가지고 소금을 꽤 부었는데 맛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저는 오늘 김치랑 좀 즐기면서 먹게 됐습니다. 김치랑 조합이 또 좋죠. 그렇죠. 조만간에 제가 추어탕도 한번 먹으러 갔다 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에버 영스카이님이 기아를 갖고 계시고요. 가슴이 불안해요라는 이야기를 내려갈까봐. 자, 그리고 한방님은 며칠 전에 흥분해서 3전 일부를 매도 하려다 말았다. 말았는데. 그래요. 갑자기 좀 깜짝 놀랐습니다. 휴, 다행이다. 매도를 했다고 하면 오늘 얼마나 아쉬울까요? 오늘 다시 기회가 왔어요. 오늘은 꼭 수익을 내겠습니다. 자, 일체유 심조님, 어제 저희가 종목을 봐드렸던 분이죠. 앵커님 반갑습니다. 덥네요. 더워. 너무 더워요. 그렇죠. 지금 오늘도 어제 못지 않죠? 비슷한 그쵸. 수준이죠. 네. 8월 되면 얼마나 더 더워질까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7월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여름은 7월부터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래도 살 것 같은 건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습도까지 높아진다면 그럼 저는 진짜 불쾌지수가 진짜 극상이죠. 조심해 주시겠어요? 좀 떨어져 주시겠어요? 서로 민감하군요. 오케이.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네. 자, 그리고 이종대님, 토닥토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이케이쇼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띄워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요. 국제 우정의 날 오늘인가요? 예, 그렇죠. 유엔이 정한 기념일입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고 문화권 간에도 그렇고 나라 간에도 우정을 다지자, 우정을 기념하자라는 의미로 유엔이 7월 30일을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좀 따스한 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조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정의 날 특집.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나요? 인간관계로 조금 좁혀봤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설문조사가 재미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들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아마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일단 슬쩍 보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저기 있군요. 직장 사람들. 좀 스트레스 제가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눈빛이 저를 그냥 이렇게 저요? 왜 그러시는 거죠? 제발 저린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친구가 왼수인 경우도 가끔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또 가까운 만큼 더 스트레스 주기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 친구 중에서도 항상 또 잘해주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뭔 말만 하면 계속 막 공격하고 태클 걸고 정말 기분 계속 상하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릴 때는 잘 견디다가도 나이가 들면 점점 좀 벌어지게 되죠. 맞아요. 안 보게 되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족 간에도 우리가 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지만 유독 잘 맞지 않는 그리고 맞아요. 사연이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서 가족을 꼽는 사람들도 저렇게 있군요. 그래도 좀 이렇게 남들한테 대하듯이 가족한테도 배려하고 잘하면 네. 좋을 텐데 사실 가족한테 뭔가 더 막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방구석 여포라고. 밖에서는 정말 세상 좋은 사람인 그쵸. 척하면서 집에서는 쉽지 않아. 이러면서 막 짜증을 부리고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연인과 배우자도 이거 잘못 만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죠. 정말 원수 같은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인이 아예 없고 배우자가 아예 없는 거랑 네.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랑 뭐가 나을까요? 혹시 저격?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도 뭐라도 잊고 싶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만 이 뜨거운 여름이 좀 지나고 가을에 참 날씨 좋을 때 그럴 때 그녀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그래요. 기도해보는 거죠?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반전을 많이 주는군요. 그리고 이웃과 지인도 있어요. 이웃 간의 교류는 요즘에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친구는 아마 동갑내기 친구들이 아닐까 싶고 지인은 그냥 말 그대로 아는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래킹 주제 많이들 참여해 주시죠. 자, 채팅 좀 볼까요? 일체유심조님께서 예. 직장 사람들이 좋은 경우도 많다고. 맞아요. 어쩌다 보면은 직장 사람들과 동료들과 오히려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맞아요. 경우도 종종 주말에도 보이더라고요. 만나고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투가이드님은 집에서 짜증냈다가는 쫓겨날 수가 있다라는 조심해야 한마디.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종목 진단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죠.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템베어 전문가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국제 우정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설문조사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어봤더니 직장 사람들도 나오고 친구도 가족, 연인도 있고요. 이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혹시 1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지 않을 거. 좋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 지내야만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지내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래서 저는 1등이 연인이나 배우자고 2등이 직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족 관계와 직장에서 잘 지내는 분들이 행복하담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심리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 종목 진단처럼 날카롭게 정리를 잘 예리하시게.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우리의 행복 거기다가 플러스 수익까지 난다면 사이가 좀 안 좋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종목들 우리가 AS 해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수선할 종목이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유튜브 파파님의 종목인데요. 네.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YC입니다. 매수 가격 11,600원이죠. 비중은 이 종목이 많지는 않으셔요. 5% 담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 12,010원입니다. 오늘 최저가가 11,550원이었으니까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반도체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게 되니까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더 궁금함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YC입니다. 11,600원에 5%. 이 종목은 좀 어떤가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수주를 하면서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 체인이 투자자들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고 싶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내가 사면 가장 쉬운 거고요.
만약에 내가 반도체 관련된 뭐 장비나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돈을 벌려면, 요즘 AI 혁명 시대 세계 1등주를 사면 돼요. 그럼 올해 아무 때나 삼성전자 팔아서 우리 IT 주식 다 팔아서 엔비디아 샀으면 훨씬 더 큰 수익이에요. 그런데 나는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다는 생각 안 사고 다른 거 사고, 특히 또 오늘 또 같은 경우면 주식을 하면서 돈을 가장 못 번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가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 체인을 사겠다. 그래서 장비도 사고 뭐 소재도 사고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뭐 대다수는 삼성전자가 많이 납품하니까 그러면 그럼 내가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럼 나는 이게 11,000원짜리인데, 그러면 시가총액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작은 주식을 사고 싶으면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럼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다. 내가 목표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그래야만 실제로 돈을 버는데, 자, 오늘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중에 웨이퍼 있죠. 웨이퍼가 뭔지 모르시면 반도체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웨이퍼를 가공의 불량과 비불량을 이제 골라내는 장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량이면 다시 그거를 또 수리해서 또 정상물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럼 웨이퍼 장비니까 그러면 웨이퍼가 많이 들어가려면 업황이 아주 좋아지든지 아니면 공장을 막 지어서 뭐 좋아지면 공장 지을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AI 반도체 쪽에 지금 이제 미국의 공장이 이제 가동이 시작하잖아요. 테슬라 거로 이제 가동 시간 테슬라가 했어. 그럼 거기에 당연히 칩을 만들려면 웨이퍼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웨이퍼가 들어가니까 수혜는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 거예요. 그죠?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거래가 실리고 적당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조정 정도에 안 깨졌으니까 제가 본 하늘선은 안 깨졌어요. 자, 안 깨진 상태니까 이것은 거래가 실린 게 매수가 거래 실린 거예요. 그러면 추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N자 상승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사게 되면 안전한 구간이에요. 그럼 오늘이나 아니면 어제 종가나 이렇게 샀으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수익 나면 매물대가 보시면 여기가 12,000원과 12,500원 사이죠. 그죠? 자, 그럼 전고점이, 그럼 여기가 나는 11,600원 사서 10%를 먹는 걸라고 샀다면 그것도 비중을 5%를 가지고 만약에 10% 수익을 내면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면 500만 원 사서 10% 내면 50만 원 먹어서 1억에 50만 먹어서 뭔 돈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3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5% 샀으면 150만 사가지고 10% 15만 원 먹어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을 1000번 해야만 1,500번은 거죠? 100번 해야 1,500원 벌어요. 아무래도 내 돈은 못 봅니다. 이 초보자들이 주식을 돈 못 벌고 겁이 나니까 조금씩 5% 10%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못 배운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일단 비중을 그러면 5% 샀어요. 그럼 또 더 살까요? 올라가면 더 사고 그게 아니라 주식은 시작할 때 그럼 여기서 보니까 많이 빠졌구나. 주식이 22,000원에서 반타작 됐네. 그걸 샀어요. 그럼 이때 당시는 24년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업황이 안 좋아서 내가 적자 전환 안 좋았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거래가 지금 급격히 쭉쭉 아직까지는 이번 주 지금 좀 실리고 있는데 과거에 거래량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깨지면 끝없이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 아직 적기 때문에 이까지 돌파를 못 하는 거죠. 이 15,000원가 이 돌파를 못 한다고 보고 이거 주식을 산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정상적인데 그럼 11,600원 사가지고 3,000원 정도 수익을 난다면 20% 정도에 30%밖에 안 나는데 이건 수익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하면 이게 목표가 이거 당연히 요 근처까지 갈 걸 보니까 그건 8만 원 내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아마 83,0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로 보여요.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는 83,000원 가면 지금 사도 10,000원이 올라가면 15% 수익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비중을 100% 사도 되고 50% 비중을 사도 되니까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면 여기 15% 먹으면 500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내 3천만 원 가지고 종목을 5%씩 10종목 사봤자 깨지는 거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따박따박 할 수 있는 걸 먼저 집중하고 하는 거 배워야 되고요. 내가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5% 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중을 조절할 때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내가 공무원 되겠다 하니까 공무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검정고시도 나와야 돼서 주식도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비중 조절할 때 5%가 아니라 비중을 이렇게. 자, 이 P 빼기 X는, 비중이에요. 저기 비중이 나오는데,
여기. 그러면 내가 확률이 2P 빼기 이런 X예요. 그럼 X가 비중이면 이 곱하기 확률, 내가 80% 수익 날 확률이라면 2 곱하기 0.8이니까 2, 8이 16, 그럼 비중 60%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5% 들어갔다 하면 나는 깨진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5%라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건 내가 잘해서 아닌가. 장이 잠깐 좋으니까 보는 거 5%로. 그러면 일단 14만 14,800원 정도 목표가 드리면 그까지 한번 갖고 가고 삼성전자 한 8만 정도 가면 이것도 그 정도 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까지는 가셔도 되지만 비중을 지금 이 정도는 안 되고 사고 싶으면 비중 추가를 매수하시고 지금 오늘 하시면 오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 63이니까 오늘 정도 고점이 여기 12,300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현재 보시면 60분을 보니까 여기 가격을 11,800원 정도에는 비중을 최소 5% 더 추가를 하고 14,800원 들고 가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비중 5%씩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씩 7%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는 사람은 세월호가 나중에 도박 매매 중독이 됩니다. 매매 중독되면 다시는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돼서 가장 못 고치는 게 도박 같은 거죠. 그처럼 매매 중독이 되면 주식 투자 절대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울 때 최소 1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지금 큰 의미가 없으니까 14,500원까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YC 살펴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날카롭게 이 투자에 대한 교훈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진단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그리고 동접자 수가 정확히 지금 유튜브에 1,400명이 됐군요. 한방님, 참호행 아쉬운 대로 축구인이라도 하셨는데. 여름이니까. 그 비슷한 거 뭐 하나 껴갖고 잘했는데 별 소용은 없더라고요. 이게 어깨만 아픈 것 같고. 자, 파파님, 더 있었는데 며칠 전에 파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김영옥님, 진짜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다. 삼성전자 드디어 본전 왔습니다. 그러면 수익까지 가야죠. 거의 지금 전 국민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못해도 1년, 그리고 많이 됐으면 3년에서 5년 가까이 7만 전자를 염원하던 분들이 계실 텐데 드디어. 분명히 그동안의 고민은 이거였단 말이죠. 본전만 와봐라. 내가 다 팔아버리고 다시는 안 할 거다 하는데 막상 이렇게 빡 가파르게 오니까 욕심이 끝이 없죠. 그쵸, 또 생기잖아요. 이게 참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운 점입니다. 막연히 더 올라가겠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객관적인 시선들을 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칸더 부인님 출첵이고요. 머라카노님 선글라스 써요? 선글라스 쓰라는 얘기인가요? 스틱스타님도 오셨네요. 눈이 부시다고 해서 그렇게 눈이 부신... 눈 부실 텐데. 네. 괜찮으세요? 다음 종목 좀 읽어주세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대박나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D&D 파마텍 매수가는 13만 4천 원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또 간밤에 노보노디스크가 20% 넘게 급락을 네.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개장 전부터 좀 많이 긴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역시나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사셨다면 아마 15만 원대에서도 팔지 않고 기다리신 것 같고 내려올 때 사셨다면 어제쯤 사셨을 수도 있는데 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10% 가지고 계시고 너무 내려서 불안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D&D 파마텍이고 매수가는 13만 4천 원입니다. 어떻게 다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3만 원대 주식을 살 수가 있죠, 이 주식을. 그것도 비중을 10% 사면 뭐합니까? 1% 사든 100% 사든 다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는데 내가 10% 사서 1,300만 샀다면 10% 130만 100만 손해니까 적다 이런 생각하시고 주식하니까 안전한 구간에서 들어가야 돼요. 주식을 보시면 내가 이 주식 안 샀어요. 아니면 여기 샀다가 조금 팔아먹었어. 또 사고 또 여기서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들어갔다 팔았다가 또 다시 사고 끊었다가 다시 사고 주식을 못 하신 분 돈을 못 버시면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돈 못 버는 방법을. 주식을 파동을 배웠다면 배워야 되죠. 주식하면 파동을 배우면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승이 본격화되는 것은 여기죠. 여기 돌파 무조건 가는 거예요. 리스크 제로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 주식은 6만 원대, 2만 5천, 5만 원대 돌파했으니까 5만 원 내외가 못 갑니다. 이 주식은 2배 왔으니까. 그래서 2배 왔으니까 못 가니까 5만 원에서 보세요.
4만 원까지 20% 왔다 갔다 그러다가 5만 원을 돌파해버리잖아요. 여기 고점을. 여기 고점 돌파하는 게 6만 4천 원 고점이죠. 6만 4천 돌, 6만 5천 다 질러면 됩니다. 1억이면 1억 다 질러도 리스크 없이 그 다음에 12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식을 잘하는 것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사칙연산만 해도 주식을 잘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흐르는지 시세 형성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 GLP-1 계열의 펩타이드 계열을 하고 연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만 관련 가니까 알테오준을 갖고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갔을 때 나도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술적 보고 여기서 딱 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6만 원대부터 시작해 12만 건 목표가인데 2만 원대 5배 갔어요. 이게 25만 원 갈 수 있는 주식이면 그렇게 하면 20만 원 갈 주식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5배가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시점에 갈 때 보시면 알테온주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알테오주. 23년도. 그럼 비만치료 옛날인데, 그럼 알테오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요게 이 플랫폼 기업이다 하지만, 여기 봉에서 사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5만 원 가는 거죠, 여기서도. 그죠? 그러면, 15만 갔을 때 계속 가니까 놔두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사면 리스크가, 요 10%, 20% 먹으려고 하다가 리스크가 있듯이, 지금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올 보고는 문제가 없지만, 보시면 주봉 차트로 보면 이게 제가 동광 3봉 파동이라는데 거래가 이렇게 3번 실렸습니다. 3번 2주간에 3번이나 조정받았죠. 1봉 볼게요. 거래가 이렇게 실렸죠. 하나의 파동 3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봉 나오면 리스크 있을 때 내가 3봉에 산이 봉우리가 이렇게 크게 한 번 나오고 또 나오고 2번 나오고 또 3번째 나오는데 왜 3번째 들어갑니까? 첫 번째 들어가든지 똑똑하면 아니면 2번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째는 항상 파동의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고 나중에 가더라 나중에 가죠. 그런데 여기서 딱 사면 그냥 물리잖아요. 오늘 어제 노디스크 때문에 빠졌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미 그 전에 여기 전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7월 28일 그 주간에. 그럼 여기서 어저께 7월 29일 여기 팔아야 돼요. 어저께. 이미 깨졌는데, 그죠? 차트를 하나도 모르니까 깰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나는 번전하려고 계속 고집 피우다 보면 잘못하면 지자리에 내려갑니다. 바이오주들은. 또 그리고 바이오주는 가장 간단합니다. 제약 바이오주 신약들은. 자,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변곡점입니다. 실적 시즌 실적 안 나오니까. 그러면 또 폭락합니다. 8월 달에. 8월에는 바이오주는, 지금부터 바이오주는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계절성이 있는데, 이 주식 업종이. 그럼 최근에 여기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4월 달에, 여기 4월이잖아요. 4월 달에 사면, 제가 항상 바이오는 4월 달에 사서 7월 달에 팔아먹으면 됩니다. 5월 달에 잠깐 조정받겠지만, 그죠? 대다수가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매년마다 반복되는데, 난 통계도 안 내서 반복을 모르면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략매도 하시고, 회사 내용 분석하지 마세요. 차트로 다 깨지는데, 다시 사고 싶으면 천천히 나중에 한 10만 원 정도 오면, 그때 10만 원 초반 오면 그때 하든지, 지금은 의미가 없다. 이미 노디스크도 추세가 그걸 안 좋고요.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수익이 안 난다 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입니다. 네,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은 좀 아프지만 더 큰 손실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킨쇼 주제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의 주제는 국제 우정의 날 특집 인간관계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나요? 최근에 5월 달에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5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 띄워주시죠. 자, 5위는 누군가요? 연인 또는 배우자. 연인과 배우자가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6.6%. 이게 그래도 그 득표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5위에 있다는 거는 그 스트레스보다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말은 이렇게 저는 연인 때문에 힘들어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요 하면서 속으로 또 아닐 거라는 걸 다 알고 그럼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5위 알아봤고요. 4위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오늘 종목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지수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역시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와 초대형 계약 성사에 더불어서 퀄컴 등 추가 수주를 예고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73,300원 선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하나마이크론 올라왔습니다. 인적 분할 계획을 전면 철회하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3위에 위치한 하나오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증권가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사업 확장 기대감까지 몰리면서 장중에 10만 400원 선 경신을 했고요. 현재도 10만 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에 삼성전기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FCBGA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15만 6,700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5위에는 삼성 SDI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대형 수주를 따내면서 협력 기대감이 가득한 삼성 SDI인데요. 오늘 장중에 21만 원까지 경신했고요. 현재도 9%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 대덕전자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의 훈풍이 강하게 닿고 있는데요. 3분기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장중에 23,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7위에는 네이처셀 올라왔습니다. 조인트 스템의 식약처 품목허가 기대감 속에서 급등세 보였고요. 3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세아 메카닉스 올라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협력사로 부각받고 있는 세아 메카닉스인데요. 급등 후에 현재는 상승폭이 일부 둔화됐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체코 원전과 SMR 수주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10위에는 포스코엠텍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서 리튬 가격 상승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두산테스나가 올라왔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일제히 반납하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2위에는 매커스가 올라왔는데요.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거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카카오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GPU 운용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전일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반등하면서 현재 1% 강세 보이며 56,7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AD 테크놀로지 랭크되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업체로서 테슬라 동맹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급등하며 27,8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27,000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SK하이닉스 위치합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고요. 16위에 위치한 마음AI, 로봇의 두뇌라고 불리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모두 달고 21,850원 선 보입니다. 이어서 17위에는 네이버 위치합니다. 네이버가 오늘은 1%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18위에는 풀무원이 위치합니다. 냉동김밥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19위에 위치한 이지바이오는 북미 중심의 글로벌 축산 공급망 재편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상장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 오늘 장중에는 6,900원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6,39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위에는 하나솔루션 올라왔는데요. 태양광 관련주도 역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가는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주가 뜨겁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고 또한 하이드로 리튬의 고순도 염화 리튬 국산화 성공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ESS 배터리 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가득한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주의 현 시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역시 2차 전지 대표주들의 흐름도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이죠. 요새 부쩍 확인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ESS나 LFP, 여기다 또 리튬 가격과 관련된 강세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2차 전지는 현재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적으로는 월봉으로는 탈피한 게 주봉 기준으로 중기적으로는 바닥을 탈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2차전지 배터리 중에서도 셀업체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셀업체들은 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양극재도 10조가 넘거든요. 10조 이상이 넘기 때문에 개인만 사서는 추세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사줘야만 주식이 가겠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생각, 큰 손들의 생각은 업황이 개선이 앞에 놓여 있어야 되고요. 외국인 좀 1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배터리가 실적 개선이 본격화 된다면 지금부터 살 것이고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을 단기 상단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 뭐 저 위에 산 분들은 뭐 아직도 마이너스 50% 이렇게 손해 나 있는 분들은 회복은 올해는 안 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 확실히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종목마다 보시면 자, 오늘 같은 이렇게 대형 중에 LG 엔솔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급으로서 이것은 이제 기관들이 좀 사서 유통 물량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6만에서 지금 그러면 50%는 올랐죠. 그죠? 그렇게 50% 좀 더 일상 왔네요. 그죠? 그러면 26만 원, 36만 원, 50%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수가 사상 최대 사상 고점 근처에 와 있잖아요. 3,260. 그런데 50%밖에 안 왔어요. 다른 주식은 대다수 좋은 조선방산 주도주 이런 것은 이미 끝없이 가고 있는 거 외국인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기관이 팔아도 그냥 끝없이 올리고 있는 거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주식은 이제 그동안 삼성, SK 하이닉스도 사상 고점을 7월 달에 지수가 근처 오면서 같이 갔는데도 삼성전자만 못 갔죠.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의 대형 고객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도 나올 거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삼성그룹주가 삼성전자의 후자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의 효과를 볼 거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거 아니까 FSD 자율주행식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휴머노이드 만드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IT 부품들이나 이런 게 같이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시세를 보시면 이게 16만 최근에 저가가 삼성전자 말고 SDI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식들이 주가가 바닥권에서 50% 기본 올라와야 되거든요. LG 엔솔처럼. 그럼 50%라고 15만이니까 7만 5천이니까요. 23만 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24만, SDI도 24만 원 정도 때는 내외는 충분히 여기서 항구에 20% 더 상승 여력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아직까지 위에서 추세로 가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마찬가지지만 지금 박스권이니까 이제 목표가에 40만 원 내외가 왔습니다. 이제 41만 원부터 LG 에너지솔도 44만 원까지 엄청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으려면 지금 현재 이번 달에 한 달 거래량 이걸로 거래량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이 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8월 달에도 조금 더 다른 업종보다 좀 나을 거 보이고 우리가 지금 8월 달에는 7월 달까지는 6월 달까지는 기존의 주도주하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정권주라든지 이런 게 그다음에 전력주 이런 게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기본 정권주도 100% 갔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갔으니까 7월 안 갔던 그동안 7월 달에 2차 전지 주식을 20%대 선이 오면서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기다릴 때고 신규 매수는 짧게 단기적으로 시가로 보고 하고 올라가 팔았다가 다시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왜 제가 LG 엔솔이라든지 오히려 삼성 SDI 이런 게 더 2차 전지 쪽에 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SDI는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시가총액 16조 7천억이에요. 자, 16조 7천억 영업이익이 2년 뒤에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로 보시면 1조 7천억입니다. 2년 뒤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인데 지금 16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금 10배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가치가 지금 보여주는 가치가.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5조 2천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90조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것도 20배, 19배, 20배 정도 됩니다. 자, 10배에서 20배 사이죠, 세일업체가.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푸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푸치엠은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2년 뒤에 3천억 영업인데 지금 시가총액 12조 가까이 되니까 40배입니다. PER이. 영업이익 기준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양극재 에코프로 BM은 지금
영업이익이 2년 뒤에 3천억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보시면 11조예요. 그러면 거의 40배죠. 세일업체, 양극재는 40배를 지금 영업이익, 2년 뒤에 영업이 40배가 나와 있고, 우리 세일업체는 삼성전 SDI는 10배, LG엔솔도 20배입니다.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그러면 당연히 LF 배터리로 미국 시장에도 이제 전기자 공장도 전환하고 있고,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LF배가 본격적으로 에너지 저장차에 들어간 거 말고 전기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당연히 LG엔솔 이런 게 다 좋아요. 하지만 양극재로 이런 건 크게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원자재가 워낙 빠져 있는 상태고 올라가봐도 얼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포스코, 푸치, 메코버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 SDI나 이런 게 새로 훨씬 더 저평가됐으니까 자기 가치 차려가면 또 수급이 개인이 수급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 90%가 물려있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신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규의 수급이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관 외국인이 좋아하는 주식 세일업체로 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삼성 SDI는 지금도 좋으니까 뭐 보유를 하시고 사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조심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밀도 있는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1,55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팅창인데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자동차도 좀 간다. 추매 성공?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오후 들어서 자동차 종목들도 가속 페달을 꽤나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아주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별이님 이스트소프트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야7님께서 인사를 새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좀 많이 보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채팅창에 바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 함께 드릴 종목은요. 이름이 좀 귀엽군요. 뚱나님님. 매수한 종목은요, 삼성증권입니다. 그런데 매수한 타이밍이, 이번에도 좀 높아 보이는데요. 76,000원,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증권주들이 요즘에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고점 찍고 밀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요, 탈출하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과연 삼성증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증권주 삼성증권입니다. 한참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나서 진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탈출 가능하겠습니까? 손절을 해야죠. 탈출하려면.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영증권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자사주도 뭐 배당 관련된 그러면 올라갔다 지금 지자리로 내려오겠죠. 자, 정부 정책이 뭐 자사주도 소각하고 배당도 많이 줘. 배당해서 먹고 살 거라고 이렇게 해서 주식도 해서 부동산 큰 자금이 주식시장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책이라든지 정부 당정 협의한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탁상공론 돈을 주식 돈 버는 그 잘 되는 기업이라든지 잘 되는 업종에 이걸 돈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 어떻게 돈 벌어주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부동산 자금도 그렇고 큰 자금들이 주식시장 들어오게 만들려면 돈이 많은 사람들, 수십억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같이 잘 돼야만 돈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 붙어서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배당 소득세 당연히 분리과세, 완전 분리과세 해야 되고, 3억 이상 배당금 받으면, 종합과세, 돈 있는 사람들 왜 감세해줘? 감세가 왜 감세해요? 그죠? 14% 배당 소득세 내면 10억 배당 받아도 14% 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대주주도 똑같은 개인하고 해야만 대주주도 배당을 많이 주고 할 텐데 이걸 그냥 3억 이상 만약에 예를 들어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이달 말 거 뭔가 있겠죠. 3억 이상 배당 받으면 그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내면 내가 대주주라도 당연히 너도 배당 별로 안 주겠네요. 자사주 소각 보험하고 나머지 배당 안 주면 됩니다. 나는 배당을 100억 받고 100억은 개인이 받다. 대주주 50%면 200억 배당금 준다면 난 100억 받아서 세금을 반내고 남는 거 별로 그럼 배당 안 주죠. 내부 유보 시키면 되죠. 그만큼 그런 생각을 부동산도 강남 부동산이 왜 많이 올라가겠어 끝없이 돈이 많은 사람 그거 가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채에서 돈 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돈이 와서 배당 벌어서 먹고 살려면 누구나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배당서 단일로 하고 그다음에
사주소각 타고 와서 계속 10년 이상 들고 내가 들고 있으면 배당을 먹고 살려면 최소한 10억 이상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2% 정도 배당이면. 그러면 50억을까지 갖고 있어도 내가 배당을 세금을 양도세 안 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양도세도 더 강화시키면 누가 돈 있는 사람 투자를 하겠습니까? 미국까지. 한국 주식 말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배당 소득세도 분리과세를 완전히 안 하고 그냥 뭐 3억 이상 받는 사람은 종합과세를 그냥 한다. 소득 종합과세 해버리면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거 저는 그러면 주식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또다시 경기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금융으로 먹고 못 살아요. 그 저는 물론 지금도 뭐 좀 절반 이상은 뭐 미국 주식하지만 저는 20% 세금 내고 양도세 내고 엔비디아 사면 끝없이 가는데 굳이 한국 주식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가죠. 그렇게 이 정책 위반자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을 유치해야 됩니다. 주식 시장을 살리려면 돈이 많은 사람 10억, 100억, 1000억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주식 사주면 배당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잘 먹고 살게. 그래야 개인도 거기 붙어서 먹고 삽니다. 또 연말 되면 11월달 대주주 물량이 10억 하면 쏟아져 나올 텐데 맨날 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10억 이상 팔고 싶지 않아요. 계속 좋은 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조선주 수익이 막 몇 배씩 나 있는데 5억씩 사면 10억 이상 대주 3억치 사 10억치 대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당소득세 관련된 게 뭐 분리과세 제대로 안 하면 삼성증권 정권주 다 팔고 지주사 다 팔고 우리나라 주식은 손을 떼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증권만 호재가 나오면 76,000원 갈 걸로 보여요. 만약에 호재가 안 나오고 배당소득세도 뭐 대충 가격 얼마 바뀐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손절을 하시고 지금은 이틀 한 며칠 기다렸다가 다음 주 정도 결정하시고요. 목표가는 75,000원입니다. 단기 목표 기술적으로 손절가 67,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목표가도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손절 생각까지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고 오늘 함께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죠. 국제 우정의 날 특집입니다. 인간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5위가 연인 또는 배우자였고요. 이거는 뭐 비중이 크진 않았습니다. 4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4위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 바로 친구. 친구가 왼수가 되는 경우가 10%가 바로 있군요. 두 자릿수로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4위부터는 진짜 평소에 나는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라는 게 공감이 좀 될 만한 수치가 나왔군요. 자, 4위까지고요. 3위부터가 뭐 진짜 좀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득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3위, 2위, 1위까지 맞춰주시죠. 직장 동료, 이웃 또는 지인, 그리고 가족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요. 설문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를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국제 우정의 날이라고 해서 인간관계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까? 좀 어려움을 느낍니까?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후보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이나 지인. 이 세 분류 중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겨주는 1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닌데, 네. 젊어서는,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는 연애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게 5위로 나오긴 했는데 연인이나 배우자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저 중에서 공감되는 건 5위였어요. 그렇죠. 예. 5위 많이 싸우죠. 저는 사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관계를 별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가끔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친구끼리는 그렇게까지 함부로 하지 않는데 가끔 정작 연인이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전에 좀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과연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지어내시는 거 아니죠? 저래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신기술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종목들 좀 진단 찾아서 가볼게요. 지금 신기술 전문가님이 오시니까 종목 진단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타바이오, 네이처셀, 솔리드 등 약간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핫했던 카카오페이까지도 하령님이 남겨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끝까지 종목 진단 요청을 받으니까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에도 바로 종목 진단 신청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됩니다. 매수 문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까지도 얼마든지 남겨주시죠. 네, 그렇다면 또 다음 종목으로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예. 전화로 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 9737님께서 코리아 서키트를 신청해 주셨는데 예. 매수가가 19,000원에 보유 비중은 일단 10%입니다. 네, 그리고 또 따상님께서도 유튜브에 남겨주셨네요. 두 분이나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이번에는 14,000원대에서 또 보유 비중은 10%고 사자마자 빠졌었는데 이제 반등을 합니다. 수익 볼 수 있을지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7%가량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손실 만회를 넘어서 수익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로 신청 주신 분은 19,000원에 10%고 또 유튜브로는 14,040원에 10%인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코리아 서키트 이제 PCB들 예전에 엄청 잘 나갈 때는 코리아 서키트도 PCB 붐 타면서 35,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반도체가 작년부터 이제 다들 시장도 안 좋고,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고점론 나오면서부터 반도체들이 빠졌는데, 그 전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만들었던 바닥이 얼마냐면은 딱 12,000원대, 12,500원대, 딱 여기가, 작년에 빠지기 전에 바닥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이 바닥을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한 번 더 깨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연결로는 아직까지도 1분기 때 1억 7천 적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흑자 전환이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이게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2분기 때도 별도든지 아니면 연결이든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면은 그러면은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제가 계속 하반기는 반도체가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장을 찍어주고 있죠. 반도체 전반적으로 섹터가 움직이게 된다면은 코리아 서키트도 이제 덩달아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더 나올 걸로 봐요. 근데 이제 19,000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실적이 정말로 올해, 전체적으로 연결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BJ 쪽에, 뭔가 좀 이제 팔리고는 있는데, 또 AI 쪽으로 뭔가 좀 팔릴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호재거리들이 아직까지는 가시권에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일단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반도체들이 간다는 부분을 감안할 때 천일선 부근 16,000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전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16,000원 정도에서 일단 기다렸다가 빠져나오시는 게 일단 좋겠고요. 그리고 그 혹시라도 몰라서 말씀드리면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그 16,000원 소리 듣고 여기서 물타서
16,000원보다 밑으로 평단가 만들어서 빠져나와야지 하고 생각하시면은 어려워집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차라리 그 물타기 할 돈으로는 다른 이제 또 조금 더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탄력이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지금 있는 비중만 가지시고 16,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빠져나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리아 소켓은 아무래도 매수가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6,000원대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추천드렸는데 그래도 물타기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까지 꼭꼭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에 참 그 종목 진단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종목의 끝에 플러스 질문이 이겁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아, 맞아요. 전부 거의 그래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요, 너무 쉽게 해버릇하다 보면 이건 큰일 추가 납니다. 매수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조금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이거는 단가 별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럼 그래서 단숨에 비중이 또 확 늘어나죠. 맞아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한번 무너진 종목에 계속 따라 들어가면서 추가 매수하다 보면 나중에 빠져나오는데 한참 걸려요.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그리고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늦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댓글을 보니까 땅콩님께서는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 덕분에 삼성전기 수익 중이라고 감사하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삼성전기 오늘 정말 너무 보기 드문 좋네요. 급등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순이야님이 오셨고요. 이랴이랴님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종목 진단 요청, 미경님은 하나 마이크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럭키드로우님 솔리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를 기미가 안 보인대요. 슈팅스타님은 묵은지가 승천하 시기가 오는가 하셨는데 묵은지? 이거 솔리드 보고 5G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래요. 묵은지가 승천을 하는 게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묵은지가 무슨 수로 승천을 하는 거죠? 날개 달고. 묵은지가 날개 달고 굉장히 징그러운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급등 종목인데요. 한방님의 종목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2,000원. 축하드립니다. 오, 수위를 보고 계시네요. 지금 오늘 순식간에 20% 넘게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죠. 37,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17% 허가가 난 건지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데 수익 챙길까요?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 궁금증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이처셀 갑자기 솟구치면서 전고점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의미 있게 뭔가 변화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감이 슬슬 생기죠. 자, 그럼 전문가님, 네이처셀입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수익이 꽤 났거든요. 여기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예, 네이처셀은 6월 26일 날 나온 뉴스가 있어요.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죠. 이거 정말 조인트 스템 근 10년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FDA 쪽에서 제한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미국 환자들한테 투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치료를 개시한다. 근데 이게 6월 26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 잠깐 좀 장중에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그리고 이날인데요. 이날 뉴스가 나왔는데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가는데, 오늘은 별다른 어떤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호재거리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지금 반영을 할까?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린 주식하는 입장이고 또 정보가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늘 의심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게 좀 있나? 가령 지난번에 환자 투여를 한다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환자 투여를 했더니 지금 약효가 좋았다라고 나오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뉴스를 가지고 뭔가 시장이 오늘 올라가는 듯 하니까 한번 끌어당기고, 기술적으로 좀 끌어당겼다가 나중에 또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인지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이 나 있다면은 분할 매도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보니까 17%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수익이 좀 나셨죠.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는 파세요. 파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분봉을 보시고요. 그러면서 분봉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런 계단 참의 밑에 부분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면 여기가 마지노선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마지노선 대응을 하시고 그러다가 최종적인 마지노선은 5일선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대응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왜냐하면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대응 하시고 또 지금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처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장 갑작스럽게 오르는 이유,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풀이가 되는데 아무쪼록 참고하시고 좀 신중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또 추가 매수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또 댓글에서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오죠. 물 타다가 지수 밀리면 쫓겨난다. 그렇죠. 정말 적절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이야기를 좀 남겼지만 물을 함부로 너무 잘못해서 타다가는 이 물에 잠겨요.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물을 타야 된다는 사실. 그래요. 한방님, 참고되셨군요. 분할 매도 쪽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고고식님께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네요. 개인 비중 적은 섹터 위주로 순환매여서 개인들은 일단 오르고 난 뒤 매수를 한다. 지금은 이제 순환매가 크고 작은 거가 다 마무리돼가는 국면이어서 자동차나 2차 소부장, 오늘 좀 반응이 나오는 쪽이죠. 이쪽 빼고는 추가 매수하기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기존에 물렸던 거 탈출하거나 또 익절하는 재미로 버티는 요즘 짱이래요. 정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래 고생했던 종목들 여러분 모두 다 스트레스 이제는 그만 다 나오시길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네, 또 댓글에서 보니까 아까 창호 앵커한테도 이 스트레스 예. 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요즘에 뭐 그 슈가 프리 뭐 이런 것도 참 많이 나오지만 사실 건강에 제일 좋은 건 이 스트레스 프리가 아닐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참 날리기가 쉽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을 할 때도 그 근육을 늘리는 운동 대신에 그 근력 위주로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중량 운동을 합니다. 한 번 들 때마다 거의 죽을 것 같이 들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거의 막 눈이 터질 것 같이 가끔은 무게를 많이 들잖아요. 이쪽 혈관이 터집니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게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한번 뽑아 올리고 뭐 들다 보면 거기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거기서 이제 예. 심리적 스트레스는 해소되지만 몸은 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꼴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치거든요. 안 돼요. 조심하셔야죠. 참 이게 정도 걷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중용을 적당히. 지키는 게 이게 잘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 새로 깨닫고 앞으로는 적절히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럭키드로우님께서 솔리드 보내주셨는데 매수 예. 가격은 7,500원에 보유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5%고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좀 6,00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좀 답답하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좀 하반기부터는 괄목할 만한 이익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언제쯤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매수 가격은 7,500원에 보유 비중 5%입니다.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솔리드는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지금 작년에 이제 확정이익 기준으로 보면 8배 정도. 그리고 1년 선행으로 보면 뭐 한 11배, 12배 정도가 되니까 일단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최저점에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비싸지는 않다.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비싸지 않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실적이 나아져야지 이제 가는 건데, 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들은 뭐 계속 뭐 상반기에도 계속 리포트들을 보면은, 괜찮을 거다. 근데 그 리포트를 잘 살펴보면은 언제부터 괜찮을 거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2025년 4분기 이후부터 괜찮을 거다. 4분기 이후면은 올해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또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지금
그 영업이익이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90% 이상 지금 깎일 걸로 전망이 되고, 그 올해 실적 안 좋고 올해 말부터는 괜찮아질 거다. 이러면은 주가가 올해 말부터나 또 이제 움직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이 좀 되신다면은 그냥 들고 있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럼 또 올라올 테니까. 근데 비중이 한 5% 정도시라면은 솔리드는 하반기 때 강할 종목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주가 모멘텀이 내년도부터나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5% 정도면은 그거 그냥 팔아버리고 하반기 때 강할 반도체나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예, 물론 갖고 계시면은요, 올해 연말 되면 또 7,500원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그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더 펄떡이는 종목으로 그리고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5% 정도면은 그냥 매도하고 교체 매매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 매수값 근처까지 올 수는 있지만 보유 비중이 많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생생하고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전문가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강조분, 강한 종목이 조정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요. 확실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으로 미리 이게 나중에 오를 거야 이렇게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정말 크게 소외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펄떡이는 종목, 시장에서 관심 갖는 강한 종목을 잘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 오늘 랭킹쇼 주제 3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정의 날이죠. 인간관계를 돌아봤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직장 사람들과 가족과 이웃이 남아있거든요. 이 중에 3위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누군가요? 3위는 바로 이웃 또는 지인. 이제 퍼센테이지가 꽤 높아졌습니다. 20% 가까이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웃 간의 교류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지인이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웃도 교류가 네. 없는 만큼 좀 더 좀 친밀감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네. 스트레스도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작은 일에도 좀 더 예민하게 굴고. 저는 지인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옆에 이웃 말고 위아래 이웃. 맞아요.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도 층간소음이죠. 크고. 저 아는 친구는 이제 예. 그 오피스텔에 사는데 문 닫는 소리로도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현관문 좀 살살 닫아달라고. 얼마나 세게 닫는다고. 그러네. 이렇게 막 쾅 닫진 않았을 텐데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만큼 좀 이웃 간에도 요즘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조금씩 그렇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요? 그렇게 콘텐츠로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3위까지 알아봤고요. 1위와 2위는 직장 사람들과 가족으로 좀 추스를 쳤습니다. 자, 과연 1위는 누구인지 이따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1시간 동안의 종목들 변화 좀 보도록 하죠.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3기 에너지 솔루션즈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22%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2,2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8위에 현대공업도 새로 랭크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6,86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위에 현대차가 랭크됐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 오늘 22만 8천 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22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3위에는 LNF 새로 랭크됐습니다. LNF는 이제 차세대 양극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차 전지주 강세 흐름 보이면서 LNF도 현재 12%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4,3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는 7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위에 기아도 랭크됐습니다. 기아 역시 현대차와 함께 동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1만 2,400원 고점 경신했고요. 현재도 11만 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랭크됐습니다. 마음 AI의 RFM 상용화 성공 속에서 로봇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을 때 자동차주가 오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이번에 워싱턴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나와 삼성에 이어서 이제 현대차까지 관세 협상에 협력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떨지, 관세 협상에 대한 피해는 또 없을지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채팅창을 통해서도 자동차 관련 얘기가 많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갑작스럽게 상승 탄력을 확 키우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자동차주의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자동차주는 제가 그 하반기 때 이제 그 섹터의 주도 섹터가 바뀐다 하면서 자동차는 제가 이제 거인의 시선이나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저점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드린 이제 섹터고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관세 불확실성 부분은 이미 다 자동차 섹터에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미래의 모멘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모멘텀은 뭐냐면은 일단은 관세 대응을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의 불안감을 점점점 줄여주는 거고, 물론 뭐 이제 국내 쪽의 수출량은 줄겠죠. 그건 뭐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대신 이제 그 물량을 미국 쪽에 생산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다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미래 대응을 보게 된다면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을 충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 전혀 놓치고 있지 않다는 부분. 이게 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다 또 이제 현재만 보더라도 지금,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미국 내에서의 인지도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EV 쪽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이 저점이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지금 사시면은 3, 4년 내에 또 이 가격 오는 게 어쩌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가격대에 다시는 안 올 수도 있고요. 자동차는 지금 계속 모아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뭐 사놓고 묻어두시든지 하셔야 될 섹터고요. 현대차, 기아, 뭐 완성차 업종 사셔도 되고, 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좀 올라왔지만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현대모비스는 가령, 이제 뭐 삼성전자에 삼성전기가 있듯이 현대차에는 현대모비스가 있는 거고요. 현대차가 앞으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현대모비스는 뭐 그 아주 뭐 엄청난 이제 조력자로서 부품들을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갈 걸로 봅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 SL처럼 또 화신처럼 미국에 지금 공장이 있는 종목들 상당히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동차 쪽을 우리가 하반기 때도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이 거의 저점이다. 관세가 협상이 우리 생각만큼 안 돼서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 깎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뭐 20%고요. 그리고 뭐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가지고 한 15% 정도 된다면 자동차는 또 한 차를 더 뛰어오를 거고요. 가령 이제 관세가 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의 흔들림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섹터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꾸준히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까지도 보태주셨습니다.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지금 뭐 시장 관련된 얘기도 많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슈팅스타님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쭉 리스트업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고고식님. 아무리 주식이 요즘 실적보다는 그럴듯한 스토리나 내러티브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다시 실적이 제일 중요한 장세로 복귀되기를 바란다. 그쵸. 그렇죠. 사실 실적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추측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러티브만 가득하면 정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때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도 사실 뭐 요즘 요 며칠 동안에도 실적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적- 정말 황당하죠. 맞아요. 실적 그리고 이거 물음표가 뜨기도 하는데 뭐 갑자기 잘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나와서 그래서 참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을 하나씩 찾으러 가볼 텐데. 네, 이번에는 네. 세 분이나 같은 종목을 와. 보내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네. 딱 한 분만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필에너지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예. 일단은 써니님께서는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어허. 보유 비중도 꽤 있습니다. 30%. 일단 지금 앞자리가 다르게 내려왔기 네. 때문에 참 갑갑하실 것 같고. 반토막이 더 났어요. 네, 계속 가지고 갈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딕셔너리님께서는 15,000원의 보유 비중 5%라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승파동님께서는 12,130원, 보유 비중은 10%고 5% 수익 중입니다. 라고 하신 만큼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다음번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고민을 갖고 계신데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추가 매수와 또 보유도 가능한 종목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필에너지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죠. 레이저 노칭도 하고 있고, 보니까, 스태킹, 뭐 이제 또 원통형 배터리 제조 설비 개발 뭐 이런 쪽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은, 이 회사는 이게 1등이다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딱 1등을 하고 있는 그 장비가 없네요. 그게 아쉽네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 회사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올라갈 때 같이 올랐다가 2차 전지 전체 섹터 내려가면 또 같이 내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섹터 전망에 기대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그 섹터보다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찾아본다면은 이 회사가 전고체 쪽에도 좀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고체 쪽과 관련해서 뭐 올라간다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닌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될 건가를 좀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계속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체 동력이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차 캐즘이 바닥론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데가 2차 전지다.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하반기 때 코스닥이 가야 되겠죠. 근데 코스피가 가면은 코스닥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코스닥피만 가고 코스닥이 안 가는 그런 시장은 역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2차 전지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셀업체들,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필에너지도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올해 적자고, 지금 1분기 때 적자 나왔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480선이 지금 18,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18,000원대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한 30%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 올라가면은 일단 땡큐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28,000원까지는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2차 전지 캐즘 바닥론이 좀 나와줘야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 시청자분들이 이거 가지고 계신다는데 일단 저한테
들어온 건 상담 들어온 거는 28,000원에 매수하신 분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정가 회복 바라지 마시고요. 18,000원까지만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눈 딱 감고 일단 빠져나오시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뭐 다른 종목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보유 가능하고요. 18,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딕셔너리님과 상승파동님께서는 수익권에서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써니님께서는 손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서 모라카로님, 아이고 오늘 아침에 지사제를 먹었다는 이야기. 지사제는 그 배가 탈이 났을 때 많이 먹잖아요. 제가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장염을 좀 달고 살았었기 때문에. 괴로우실 텐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역시 찬 걸 좀 주구장창 먹었더니 아침에 그래요. 여름에 이런 분들 좀 많죠. 특히 그쵸.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료들이 많이 땡기니까 계속 그것만 먹는 거죠. 식사를 바로 안 하고. 배탈 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장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여름에 장 건강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뇌보다 장 건강이 뛰어나야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진짜요? 네. 장 쪽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우울증이 생기거나 그 기분에 굉장히 관여하는 호르몬들, 나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렇죠.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또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럴 것 같긴 맞아요. 하네요. 자, 그래서 참 장 건강 많이 잘 챙기셔야 돼요. 식중독 걸리거나 이러면 진짜 며칠 아무것도 못합니다. 큰일 나요. 자, 음식도 잘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정도로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하령님의 종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던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 그룹 중 가운데서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단기간에 주가 순식간에 2배 넘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오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그쵸. 정말 여기서 호되게 당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카카오 그룹주가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만 카카오페이가 유독 심했죠. 단기간에 주가 한 3만 원 수준에서 11만 원이 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점 찍고 순식간에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도 반토막 나고 나서 약간 올라온 수준입니다. 오늘 약간 밀리는데요. 하령님의 매수 가격은 8만 1,000원이고요.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고점 찍고 좀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 기회야! 이렇게 잡으셨을 테죠. 그런데 더 내려온 겁니다. 자, 전문가님, 카카오페이 단기간에 주가 하락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큼 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건가요? 예, 카카오페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엮여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카카오페이만 이제 리포트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죠. 예, 골드만삭스 특히나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국내 리포트까지도 전부 다 뭐 밸류에이션 문제 따지면서 이제 그 공매도도 나오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이제 테마주의 속성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언제 끝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한다. 우리는 법안 통과가 안 됐다라는 게 첫 번째겠죠. 스테이블 코인 안 한다라고 하지 않죠. 정부에서는 계속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법안 통과는 계속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언제 또 끝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럴 때 또 이제 제로 노출로 끝납니다. 세 번째, 요거를 또 주목하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발행 못하고 은행에서만 발행을 하게 하는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끝납니다. 요 세 가지 경우가 아직까지 셋 중에 하나도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있고요. 아마도 이제 법안이 한 번씩 제출이 되고 또 뭐 법안이 앞으로 법사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표결 붙여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빵빵 쳤다가 또 빠졌다 쳤다 빠졌다 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뉴스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마도 79,000원 정도
지금 딱 사신 가격대 살짝 아래 이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온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몇 달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좀 빠져나오는 걸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진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슈팅이 한 7만 한 8, 9천 정도까지 나온다. 8만 원 부근까지 나온다. 이러면은 그때 이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그리고 슈팅이 안 나오더라도 법안 통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경우가 형성이 돼버렸다. 이러면 또 빠져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단기간에 급등락이 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 짓기 전에 인간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 우정의 날 특집이죠.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나요? 1위와 2위 후보가 좀 아쉬운데 안타까운데 직장 사람들과 가족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 가족에 대한 투표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아, 그래요? 41% 정도 다 가족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맞아요? 좀 씁쓸합니다. 근데 이 원래 가족 관련돼서 우리 채팅창의 시청자분들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진심은 아닐 거라고 맞아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망의 1위를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1위는 누군가요? 자, 직장 사람들. 우와. 다행이다. 가족이 일이 아니라서. 40 몇 퍼센트 직장 사람들이래요. 지금 눈이 너무 뜨거워요, 눈빛이. 혹시 여기 참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40 몇 퍼센트. 꽤 압도적이군요. 높네요. 직장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받지 않도록이 아니라 서로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맞아요. 생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 또 반성을 해볼게요. 자, 2위. 가족 간에도 방구석 여포가 되지 말고 가족을 더 포근하게 안아주자. 가족일수록 더 잘하자. 그렇죠. 교훈을 안아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